자, 단모 2회차 보도록 하죠. 2회차.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던 거 제가 좀 문제 해설 강의 해드리면서 설명할 테니까. 자, 2회차 보죠. 정책론에서 가격탄력성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에서 상업입지 전까지 공업입지 이론까지 출제했고, 다음 주 3회는 상업입지 이론부터 해서 정책론 끝까지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다음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검수를 한 번 더 해서 잘 하도록 할게요. 1번 보죠.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자, 틀린 거 이렇게 찾았는데,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죠. 양이 변하니까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이죠. 그럼 뭐로 나눈 거다? 양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맞죠? 이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의 변화 비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가격에서 양이 변하는 정도죠. 그러면 정성이에요, 정량이에요? 정량적 개념이다. 맞고. 자,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을 얘기했으면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수요 얘기하면 수요량 얘기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양의 변화율이 커야 될 거예요. 얘보다 얘가 크다. 맞네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되니까. 자,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적이었죠. 세워지면 비 내린다.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지면 기울기 크기는 뭐한다? 작아진다. 맞고. 자, 수요역선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탄력성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크다고 그랬죠. 0이라는 건 양의 변화가 없다예요. 양이 불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양 불변인 건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의 변화율이 0일 때 이건 양이 불변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 일단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평균 점수는 51.6이네. 51.6. 최고 점수는 최고는 80점이었고, 좀 생각보다 좀 낮아서 조금 잘 하셨는데, 네, 그렇다. 네. 자, 탄력성이 0인 거 기억해놔야죠. 자, 0이면 완전 비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1번은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반절 맞고 반절 틀렸어요. 여기서 어려운 지문이 하나도 없는데, 좀 답답함이 오고 있어요. 네. 이거 틀리면 뭘 맞겠다는 거야? 도대체. 왜 틀리는 거야? 뭐 틀릴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모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 한번 다시 점검해봐요. 왜 틀렸는지. 네. 이거 반드시 100% 나온다 그랬잖아요. 0이면. 완전 비탄력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완전 비탄력 5가지가 쭉 나야 돼. 완전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 그럼 좌우로 변하지 않으니까 양이 불변이라고 했고, 양이 불변이래요. 수직선이고. 자, 그럼 얘는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양의 변화율이 몇 %야? 0%예요.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양 변화율이잖아요. 분자가 0이니까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돼야지. 0. 가격 탄력성 0인 건 수직선. 완전 비탄력. 이거 틀린 건 네, 조금 더 반성해 보시고, 두 번째 보죠. 틀린 거. 자,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측정 시점에 따라 탄력성은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최초값을 잡냐 중간점을 잡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맞고.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얘기할 때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나머지 조건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랬죠. 자,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생산하는데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빠르게 만드는 거지. 빠르게 만들수록 이란 얘기죠.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뭐한다? 커진다. 맞고. 자, 세수, 주장, 비싸용, 비싸는 거 가격이 높은 거죠. 자,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할수록 탄력성이다 라고 나왔어요.
비쌀수록 탄력적이잖아. 그럼 가격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여기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가격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세수 주장 비싸. 가격이 높을수록.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만드니까 탄력성은 뭐 한다? 작아진다. 맞고.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수록이라고 나왔어요. 뭔가를 만드는데 생산 요소는 원자재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데 그럼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 쉬워지겠지. 쉽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탄력성이 커지니까 더 탄력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지문에 나왔던 거죠. 우리 최근에. 자, 비싸.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자, 이 문제는 몇 명 맞았을 것 같아요? 많이 맞았을 것 같죠? 정답률이 27%야. 이건 보너스 문제예요. 탄력성이 커질 수 있는 조건, 대체재 많을수록,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 세수, 주장, 비싸용. 외웠는데 문제를 틀렸다라면 내가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였어? 라고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좀 답답한데? 네, 오류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가격이 뭐 할수록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이 높으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지. 이건 그냥 어렵게 보이려고 한 거고 가격이 높을수록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음에 잘해요. 네, 다음에 잘해야 돼. 네, 3번 봅시다. 자, 틀린 거라고 했는데 자,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적이다. 총수입 나왔네요. 그럼 총수입 나오면 우리가 비고가, 가수 B가 비싸서 돈 많이 번다 이거였죠. 비고가가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비고가. 자, 그러면 비탄력이니까 고가가 유리하겠죠. 자, 총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할수록 고가 얘기하는 거죠. 고가일수록 뭐하다? 증가한다. 유리하다. 맞네요. 자,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에 단위 탄력적이죠. 그러면 가격 오른 만큼 양이 내릴 거야. 비싸면 안 산다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총수입은 변하지 임대료가 오르든 내리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고. 자,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나왔네요.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작을수록. 비탄력 적일수록.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해서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거. 일단 결론 먼저 봅시다. 비탄력이니까 양은 어떻게?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임대료 나왔으니 가격이죠. 자, 비탄력이니까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가격은 어떻게? 크게. 일단 맞네. 가격 크게는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요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신경 쓸 건 없고. 공급 증가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맞네요. 옳게 나왔네, 둘 다. 자, 4번에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똑같이 균형점 이동에 대한 탄력성의 활용인데, 자, 탄력적이다라는 먼저 해석이죠. 탄력적이다. 그럼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양이 나왔죠. 양은 어떻게? 크게. 폭이 뭐하다? 커진다라고 나와야 돼. 이게 틀렸네. 자, 그럼 공급은 변함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수요 증가니까 증가면 양 증가, 가격 상승. 양은 증가죠. 양은 증가. 이건 옳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폭이 커진다. 양은 크게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그럼 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이라고 나왔고, 자, 탄력성이 클수록이란 말은 탄력적일수록이죠. 탄력적일수록. 자, 수요 변화 시 얘가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5번이 3번, 4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감정평가에 나왔던 36회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탄력성이 크대요. 그럼 양의 변화는 어때? 양은 크고 가격은 작고. 그래서
양의 변동폭은 어떻고? 크고 가격의 변동폭은 어떻다? 가격의 변동폭은 작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얘가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이 5번 지문을 보는 순간 4번이 틀렸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3번은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정답률이 가장 높아. 86.4. 이상하네. 네. 이게 더 어려운,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얘가 훨씬 쉬운 문제인데 4번 보죠. 4번. 뭐 난이도 용으로 냈던 문제라서 뭐 10%가 안 돼요. 다 틀렸다고 봐야 되고 찍어서 한두 명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보죠.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고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되었대요. 2배 많아졌대. 자, 그러면 우리가 개별이 수요함수로 시장 수요함수로 바뀌었을 때 2배 많아졌을 때 우리가 Q가 달라졌겠죠. 양의 합이라 그랬어. 수평적 합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Q를 변화시키는데 Q의 얼마를 2분의 1을 곱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수요함수는 여기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Q의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Q 10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2가 걸리면 다 2를 곱해줘도 괜찮겠네. 바꿔줘 보죠. 2를 곱하면 여기는 Q, 여기는 2000, 여기는 4P. 그러니까 바뀌어진 함수는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요 함수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해석해보자.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이 얘로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죠? 함수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곡선이 이동한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함수식이 바뀌면 곡선이 이동한 거예요. 사람수가 많아졌대. 그럼 양이 증가됐을까 감소됐을까? 사람수가 많아졌대요. 양이 증가됐겠지. 그럼 곡선이 우측 갔을까 좌측 갔을까? 우측 갔겠죠. 인구수 많아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인구수 많아지면 증가하겠지. 우측 가겠지. 자, 그래서 보죠. 수요자 수 증가로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일단 보죠. 우리가 개별과 시장 함수에서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양의 합이니까 가로를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어. 그럼 곡선의 기울기가 뭐 한다? 작아진다.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지고 탄력성은 커진다 라고 했어요. 탄력성은 커져야 돼. 커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요자 수 증가로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써야 돼. Q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얘가 Q는 2000-4P로 돼야 돼요. 1000-P가 아니라 2000-4P로 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건 우리가 2배 많아지면 Q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놨어야 되고. 자, 공급함수가 Q는 200이라고 나왔어요. 200. Q는 200. Q는 숫자. 함수식이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고 양이 불변이고 탄력성은 0이고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완전 탄력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와야지. 라고 나와야죠. 자, 변화점과 변화 균형거래. 아, 이건 해봐야 되겠네. 계산 문제 맞네요. 죄송해요. 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함수는 아니네. 안 해봐도 되네. 네. 아, 네. 자, 얘가 Q는 200이죠.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이걸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면 자, Q는 200이니까 얘가 P, 얘가 Q, 얘가 200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함수식 Q는 200 맞죠? Q는 200이래요. 그러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수요자 수가 많아졌으니까 곡선이 함수식이 변했죠. 그럼 곡선이 이동했겠지. 그렇죠. 어느 쪽으로? 좌측, 우측, 우측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하여간 우측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 균형점이 여기고 나중 균형점이 여기죠. 자, 균형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완전 비탄력이면 언제나 균형이든 아니든 양은 언제 얼마? 200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양은 100이 증가가 아니라 양은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우리 계산 문제로 풀어보지 않아도 답을 찾는데 해석이 가능한 지문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완전 비탄력이잖아. Q는 200. 무조건 양은 얼마? 200. 균형일 때도 200. 뭔 일이 변해도 양은 언제나 200이에요.
그럼 균형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자 수 증가로 시장 수요 함수는 Q 앞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바꾸면 이렇게 써야 돼. Q는 2000-4P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2000-4P. Q는 200이니까 얘는 뭐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와야 되고, 수요자 수 증가로 곡선이 더 움직였지만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양의 합이라고 가로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 누워져야 된다 그랬어. 누워지면 탄력성은 뭐하고? 커지고, 탄력성 커지고 기울기 크기는 뭐한다? 작아진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말문제로 다 해석했던 거고, 그럼 얘가 맞겠지라고 체크해도 됐었고 풀어봐도 되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Q는 200이었고 처음에 자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Q는 1000-2P에서 얘는 Q는 200 변함이 없고 얘는 변했다. Q는 2000-4P로 변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얘는 언제나 양이 얼마? 200. 균형량도 얼마? 20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균형량 200 대입했을 때 나오는 P가 뭐예요? 균형 가격이겠지. 자, 그럼 200는 1000-2P죠. 2P 넘겨. 그럼 플러스 2P. 200-200 되겠죠. 그러면 결국 2P는 800 이렇게 나오겠네. P는 얼마? 400 이렇게 나오겠죠. P는 400.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Q가 200이래. 언제나 양은 얼마? 200. 균형량도 200. 그럼 여기다가 200 대입할 때 나오는 이 P 값이 균형 가격이겠지. 그러면 얘 옮기면 플러스 4P, 얘 넘기면 18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P는 1800 나누기 4 하면 450 이렇게 나왔대요. 450. 그럼 가격은 얼마? 50 상승 이렇게 됐겠죠.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변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얼마? 50 올라갔다는 얘기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50만 원 상승한다. 계산해서 풀어도 괜찮고, 풀었던 사람은 탑딱 나왔을 거고, 계산을 풀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은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난이도 높은 문제야.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많이 틀렸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네, 많이 틀렸다.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어렵게. 5번 한번 보죠. 자, 이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자,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됐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됐다. 근데 이 문제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균형이라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 가격도 같고 양도 같아. 자, 그러면 수요 함수가 보니까 Q는 80-2P인데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보니까 EQ는 20 플러스 3P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균형일 때는 가격이나 양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얘하고 같다라고 보려니까 얘가 EQ야. 얘는 Q고 얘는 EQ죠. 그럼 얘를 바꿔놓고서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럼 얘를 Q로 바꿔놓고 해석해야 돼요. Q와 EQ가 같은 게 아니라 Q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2로 나눠주면 여기는 Q, 여기는 10, 여기는 1.5,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얘가 아니라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우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80-2P는 10 플러스 1.5P 이렇게 써야 되고, 넘기면 3.5P가 되고 넘기면 7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P는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20을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20이니까 80 빼기 40이니까 얘는 40. 그래서 답은 20, 40 이렇게 되겠죠. 20, 40.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죠, 얘. 여기에 별표. Q 똑같은 거지 Q와 EQ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Q로 바꿔주려면 똑같이 다 2로 나눈 다음에 QQ 바꾼 다음에,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선생님, 얘가 EQ니까 얘도 EQ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나요? 2를 곱하면 EQ는 160-4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다고 할 수 있지. EQ니까.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고도 놓을 수가 있겠지. 뭐 편한 대로 풀면 돼요. 근데 어찌되거나 왼쪽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Q고
여기는 EQ니까 이걸 QQ 똑같은 EQ, EQ 똑같은 바꿔놓고 계산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주의해놓고. 그래도 이 문제는 많이 맞았고 68%.